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 고등학교 어디가 좋을까? 사실 고등학교 선정이 뭐 굉장히 중요하냐 그러면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대학교 입시, 그다음에 일반고 분석, 성별 추천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일단 대학교 입시가 조금 이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학교 입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수시랑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수시대 정시가 뭐 몇 대 몇이고 그 다음에 뭐 수시에는 뭐가 있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나 이랬을 거니까 이렇게 좀 와닿지 않으셨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조금 와닿으실 때가 됐죠.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저는 수도권 상위권 대학 가천대 이상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가천대 이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천대 이상에서 이것들이 어떤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래서 수시원서는 먼저 6개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9월, 12월 적어놓은 거는 9월 달에 수시원서 접수를 하고 12월에 발표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정시는 이제 1월 초, 2월 초 이렇게 적어놨는데 1월 초에 원서를 쓰고 2월 초에 발표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해요. 일단 어머니들이 고등학교에 가시게 되면은 오늘 고등학교 선정을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건데 내신을 갖다가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신을 잘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갈 거고 입시에 성공하게 될 거다. 이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많은 전형들 중에서 어떤 게 내신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내신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 두 개예요. 논술은 내신하고 관련이 없고요. 정시도 마찬가지 내신하고 관련이 없죠. 근데 학생부란 이름이 붙었는데 두 개가 좀 다르죠. 그죠?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전국 통계에서는 얘가 50% 이상을 차지를 해요. 그런데 인서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인서울 쪽에서 수도권 상위권 대학 이상에서는 얘가 50% 이상을 차지를 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중요한 게 현재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가 있죠. 그러면 문과 전형 여기는 내신에 이것도 둘 다 내신이에요. 내신을 잘 받으면 대학을 잘 가는 건데 학생부 교과는 내신의 평균이 중요한 전형이고요. 그러니까 과목을 뭐 수학을 잘하든 과학을 잘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신 평균점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내신의 선택 과목이 중요한 그런 전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게 이공계생한테 중요하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형이 서울권에서 많이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고등학교도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우리 아이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입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큰 틀 중에 한 개를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아시는데 이제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게 수시라고 알고들 계시잖아요. 수시는 내신으로 가는 거다. 그죠? 그러면은 수시를 내신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성남시는 내신을 갖다가 따기가 분당이나 강남에 비해서 좋다라고 알고 계시죠? 좀 학교 시험이 쉽다 얘기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내신을 따기가 쉽다. 이 얘기랑 대입 결과가 좋다.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내신을 따기가 쉽다라고 하면은 내신으로 이 대학을 가는 이 전형들을 살펴보시면은 자, 등급 구간에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4%가 1등급이고요. 11%가 2등급, 23%가 3등급, 40%가 4등급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분당이 됐든 혹은 과학고가 됐든 아니면 우리 일반고가 됐든 어느 고등학교든 4% 안에 들어가야 1등급인 거죠. 그리고 인서울의 좋은 대학은 1등급을 따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2등급도 마찬가지 10%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10%에 드는 아이들이 200명 기준으로 해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성남여고가 됐든 통생고가 됐든 아니면 뭐 경기고등학교가 됐든 경기과학고가 됐든 어쨌든 10%까지가 2등급인 거예요. 그럼 다 같은 대학에 가야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인서울에서 많이 뽑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했잖아요. 내신 평균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얘네를 다 똑같이 20명만 인서울에 가게끔 하는 전형은 아닌 거예요. 이쪽 애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 3등급이어도 뭐 서울대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거예요. 내신을 잘 따는 건 중요한데 내신을 잘 따서 예를 들어 20등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2등급을 땄다. 이러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3에서 4등급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도 어렵거든요. 가천대도. 그럼 3, 4등급 선이 됐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유리하게 갈 것인가? 그리고 혹은 학생부 전형 말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죠. 자, 제가 퍼센트를 좀 들어보면요. 교과가 10% 미만이에요.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서 이게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논술도 10% 미만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정시를 차지하거든요. 정시가 30% 이상. 그래서 이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트렌드는 이거는 더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 얘네들은 좀 더 축소가 되겠죠. 학생부 위주의 전형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대학에 갈 때는 인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쪽 라인도 준비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취지에서 고등학교를 보시면은 선정하기가 좀 쉬울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저기 제가 이제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내신 평균, 학생부 종은 교과 위주,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 그렇죠? 정시는 수능 시험이다. 내신 반영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어느 학교를 가든 상관없는 거죠. 그럼 이쪽 라인을 갖다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가 적합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인서울에 인류대는 4% 안에 들면 가는 거예요. 내신에서. 그 다음에 인서울은 11%, 경기권은 23%, 그 다음에 지방권은 이제 40%, 4등급까지만 적어놨죠. 이게 9등급제거든요. 5등급, 6등급 이런 건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대학교 갈 때가 어차피 지방대들이죠, 다. 그래서 이 정도를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아이들이 요 23%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두 문제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일단 3등급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3등급 선상에 있지 않은 과목들이 있을 때는 어머님들이 뭔가 케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은 소식도 하나 있어요. 대입의 인원 분석인데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2019년도에는 인서울이 전체 재원생의 전체 수험생의 14% 정도가 인서울을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 보시면 19%까지 늘어나고 있죠. 아까 3등급이 23%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3등급 선상까지도 인서울의 낮은 대학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소식, 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아이가 갈 때쯤이면 좀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시대 정시 비율은 현재 2022학년도 여기가 현재 고3이거든요. 현재 고3은 전국 통계고요. 75대 25 정도 되죠. 근데 인서울 통계를 보시면은 이렇지 않아요. 인서울 통계는 한 65대 35 정도로 보셔야 되고 여기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6대 4 정도로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입시가 또 바뀔 텐데 그래서 어쨌든 정시가 좀 늘어나고 학생부 종합이 좀 줄어드는 그런 트렌드를 타고 있죠 지금. 자, 요거는 이제 종합전형이고요. 제가 종합전형 많이 뽑는다 그랬으니까 중요하잖아요. 종합전형이고 종합전형에서 크게 보실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예전에는 비교과가 중요했었어요. 비교과. 그래서 보시면 진로활동, 수상경력,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소논문 여기 기재 금지돼 있지만 그 전에 또 기재를 했었죠. 독서활동 이렇게 많은 비교과들이 중요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2024학년도 고1부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고1 말고 현재 고1부터는 전부 다 미반영이죠. 그죠? 전부 다 미반영이고 종합전형에서 뭘 보느냐? 보는 거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교과 위주의 종합전형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세부 특기사항이라 그러는데요. 세특사항. 이게 이제 과목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한 코멘트를 주는 건데요. 이 학생이 수학 과목에서 어떻게 했어요? 국어 과목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특사항이 못하는 아이들이 좋은 코멘트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내신 등급 자체가 좀 좋아야 세특사항도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세부 특기 사항은 고등학교에 따라서도 잘 써주는 고등학교, 못 써주는 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 드리면 복불복이긴 한데요. 이제 그 사립고등학교들이 그래도 약간 좀 연구가 많이 돼 있는 편이고 공립고등학교들은 복불복이 심하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점수를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요번이거든요. 요번 고3들. 요번 고3들의 서울 16개 대학교 보시면 수능이 한 40, 교과, 종합, 기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단일 전형으로 현재도 사실은 수능이 높아요. 그리고 종합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근데 앞으로는 트렌드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인 실력을 갖춰야 한다. 혹은 종합에서 내신을 잘 따고 종합에서 좋은 결과를 갖다 거두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과로 가요, 문과로 가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정확히 개념을 가지셔야 될 거는 지금은 문이과가 통합되는 교육과정이에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문과 이과는 없는데 근데 실제로 선택 과목 때문에 아까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학종이. 이 선택 과목 때문에 문과랑 이과가 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과학을 선택하게 되고 문과 학생들은 사회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거를 하나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수능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학교 입시의 기본적인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선정하기 전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내신을 갖다가 우리 아이가 어디로 가면 잘 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는 내가 보니까 입시가 내신 전형보다는 정시 쪽이 좀 가깝다. 그러면 정시는 어디로 가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뛰어난 아이라서 정시랑 내신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어느 학교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고등학교 내신을 잘 따자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도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이 앞으로 되게 이제 확대될 거고 그 부분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러면 학교는 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드렸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서두에 깔았냐면은 실제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시면 되게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세요. 케이스를 보시면 중학교 때 항상 90점 이상 100점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 중학교 때는 다 100점이었어요.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갔더니 50점, 60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은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한 3, 4등. 중학교 때는 잘했어요. 우등생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2학기 때는 역시 뭐 3, 4등급 이렇게 받은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3.5 받았잖아요. 평균 내면. 여기도 3.5라고 치고 2학년으로 가면 이 학생이 점수가 올라갈 거냐. 근데 솔직히 현장에서는 유지만 해도 다행이에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고 칠게요. 3등급.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더 어렵거든요. 하지만 또 여기서도 한 3등급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3점대 초반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잘 가야 가천대가 되거든요. 간신히. 근데 인서울을 노리고 약간 중학교 때 내가 상위권이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인서울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미 약간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앞으로 남은 시기 동안 다 2등급, 1등급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 만약 2, 1, 1 받았다 쳐서 다 더하면 4고 저쪽 거 7, 11이고 얘를 5학기로 나누게 되면 2.2가 되니까 2점대 초반이 돼서 동국대나 이런 데가 들어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상위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입시를 갖다 정시 쪽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판단을 나중에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가 되었을까 우리 아이가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그럼 왜 고등학교가 어려운가 하면 되게 간단해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만들어봤고요. 이게 내신 시험이잖아요. 내신 시험이 중학교 때는요. 이 두 개를 합쳐서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영성중, 성남중, 성일중, 서중, 수진중 할 거 없이 교과, 기초교과나 기본 유형 중에 조금 어려운 게 심한 문제 이런 정도에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시면 학교별로 좀 다르지만요. 최소한 어려운 문제가 30% 정도 낀다는 거죠. 그리고 교과 자체도 고등학교로 가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100점 맞던 애들이 중학교 때 저 100점이었어요 하는 애가 70점 받으면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때 심화 능력을 좀 갈고 닦고 초등학교 때 좀 이렇게 했으면 조금 낫겠죠. 아이가 좀 해볼 만한 여지가 있고. 근데 그런 일들이 되게 어려우니까 오늘 고등학교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심화 공부가 어느 정도 됐을까 현재까지. 그래서 심화 공부가 잘 돼 있으면은 좀 약간 심화 공부의 어떤 심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에 가면 좋은 거죠. 경쟁자들이 그러면 되게 못할 거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공부가 많이 안 됐다 싶으면 심화 문제 좀 적게 내는 학교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등학교 내신은 변별력 비중이 좀 높고요. 교과 과정 자체도 좀 어렵고 그 다음 변별력은 수능 능력을 베이스로 해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도 실제 케이스고요. 중학교 때 100점, 95점 이상을 놓치지 않은 우등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숭신여고에 진학을 했는데요. 숭신여고가 되게 치열한 학교인데 숭신여고에서 첫 시험에 국어 점수가 80점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80점 정도 나오면 숭신여고에서 4등급 나오거든요. 너무 놀라셨죠, 어머니가. 왜 80점밖에 안 나왔을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국어 같은 과목은 국어로 설명드리는 게 이제 국어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그런데 국어 같은 과목은 어머님들 옛날에 해보시면 이렇게 오지선다라 그러면 얘네는 아닌 건 확실히 알겠는데 이 둘 중에 헷갈리잖아요. 3인지 4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 3번이 답이야 라고 골라낼 수 있는 게 국어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은 수능을 베이스로 하게 되고 수능 공부가 잘 된 아이들이 학교 내신 성적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좀 시키셔야 되죠, 사실은. 또 하나, 머리로 약간 중학교 때 깔짝깔짝 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면 정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남아있는 시기에 혹은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라도 이런 걸 개선하는 데에 약간 목표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반고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학생 수는 제가 이제 드릴 거니까 이 자료는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학생 수가 많으면은 좀 유리한 건 있어요. 근데 학생 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학생 수 보시면 여기 좀 많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적은 건 아니죠. 좀 적은 학교들을 좀 보시면은 여기가 좀 적죠. 이런 학교들, 그죠? 근데 학생 수의 차이보다도 여기에 만약에 이과로 진학하실 분들은 이공계에 선택할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하라는 수학 과목을 선택을 하게 돼요. 이건 이공계생들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공통 과목에서 학생이 한 20등 정도 했다고 칠게요. 되게 잘했죠. 그러면 2등급이거든요. 근데 200명 중에 상위권 50명 정도가 다 이공계생이라고 칠게요. 원래 수학 잘하는 애들 이공계로 많이 가거든요. 그럼 50명 정도가 이공계생이고 기하를 선택한 애가 50명이다. 그러면 얘는 50명 중에 20등이 되는 거죠. 1학년 때는 200명 중에 20등이었는데 그렇죠? 50명 중에 20등이 돼버리면 4등급 되거든요. 그래서 이공계로 진학하실 분들은 이공계로 진학할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가는 게 좋죠.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은 남학교를 가면 좋겠죠. 남학교가 이공계 선택을 많이 하니까. 그다음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남녀공학이 좋을 수 있죠. 인원수로만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공계로 선택을 많이 하니까. 근데 여학교 같은 경우는 이공계로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리할 수가 있죠. 이공계 선택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들은 제가 이제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녀공학이냐 혹은 남학교냐 여학교냐 이게 큰 의미를 갖는 거는 약간 이공계생들한테 나중에 선택 과목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따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별 내신 난도를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상이라고 적혀있는 학교 있잖아요. 상, 그다음 중상, 그다음 중하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서 상이라고 적혀있는 요 학교들은 사실은 정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 공부도 잘 됐고 애가 수학 능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학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동광고 약간 느낌이 다른데 이 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성일고랑 효성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신 난도가 상인 이유가 변별력 문제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쉽게 얘기하면 변별력 문제 수가 많진 않은데 한 3문제 정도? 이 세문항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세문항을 풀어내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세문항 중에 한 2개 정도 풀어야 1등급 되거든요. 그리고 세문항을 다 놓친다. 그리고 뭐 하나 실수했다. 그럼 3등급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세문항은 다 놓쳤는데 뭐 하나 찍어서 맞았다. 3개 중에서. 그럼 2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세문항이 1, 2, 3등급을 결정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들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 제가 수학을 잘하는데도 제가 풀어도 처음 본다 그러면 10분 이상 걸려요. 근데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50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다. 자, 동광고는 그거랑은 느낌이 약간 달라요. 요새는 요 학교들 중에 어디가 내신 평균 점수가 가장 낮으냐? 그럼 동광고예요. 동광고가 내신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아요. 이 얘기는 가장 어렵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근데 여기는 최상위권 변별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최상위권 변별력은 없어요. 이 문제 진짜 뭐 이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보다 약간 어려워. 약간 조금 낮은. 그거보다 약간 낮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 수가. 그래서 이번에도 1학년 2학기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애들 중간고사 결과를 보니까 한 55점까지는 센 정도의 유형에서 풀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55점이 넘어가는 문제들은 약간 유형만으로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한 50점대 후반에서 3등급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광고는 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가 숭신여고랑 위례한빛고를 그 다음으로 적어놨는데
사실 미래한빛고랑 국정고는 진짜 쓰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 좀 멀잖아요. 근데 송신여고는 좀 다른 의미로 중상이에요. 내신 난도가. 사실 내신의 난이도 자체는 송신여고나 통생고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송신여고는 여학교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어머님들 중에 약간 어떤 우등생, 우리 아이가 좀 중학생이었던 여학생이다. 그럼 송신여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송신여고, 효성고, 성일고 이 세 개 학교는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요. 그 얘기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어떤 수학뿐만이 아니라 송신여고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 수학 이런 것들이 다 평균 점수가 너무 높아요.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인데 4등급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송신여고는 좀 치열해서 점수 따기가 좀 어렵다. 하나 실수하면 막 정말 막 큰일 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송신여고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만만한 데들이 통생고, 성남고, 성남여고 이 세 개가 조금 만만한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통생고, 성남고, 성남여고는 조금 문제 수준이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절하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얻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90점 초반에서 1등급이 형성이 되고 1등급은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약간 점수 편차가 딱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예쁘게 나눠요. 보면은. 그래서 한 80점 2등급, 70점대가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예쁘게 나뉘는 그죠? 변별력이 조금 괜찮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정도로 고등학교가 조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한 가지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과학 교과 부담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공계생들은 좀 볼만한데 효성고랑 통생고가 과학 중점화 학교 그래가지고 과학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광고 같은 경우가 고2 때 과학을 3과목 근데 사실은 2과목에다가 사회 하나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통생고는 4과목을 과학을 다 선택을 해요. 그런 과학 교과 부담이 높죠 아이가. 그래서 통생고나 효성고 이공계로 진학하실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솔직히 고1 때. 제가 그래서 고등반에다가 과학 강좌를 넣어놨거든요. 이번 연도에. 제가 어떤 수익성의 그런 목적도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굉장히 필요하죠. 물리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학 교과 부담이 높으면은 이제 문제는 어중간한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어중간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일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애가 공부를 다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과학은 정말 좋아하고 잘한다 그러면 일로 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인서울은 종합 전형을 많이 보는데요. 종합 전형은 제가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과학 선택 과목이 많다? 유리하죠. 점수만 잘 딸 수 있으면. 그죠? 그래서 과학을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좋겠죠. 자, 다음 과제 부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조금 덜해졌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송신여고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과제가. 근데 지금은 조금 덜해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송신여고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의 학생에 비해서 1시간 정도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애들이 좀 과제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 좀 붙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일고, 효성고, 송신여고가 입시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이걸 좀 바꿔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아무나 가서 입시 실적이 좋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한 3등급 이하인 아이가 갔는데 입시 실적이 좋아졌다. 학교가 잘 가르쳐서.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등생 자체가 좀 많이 가거든요. 제가 보면. 그럼 우등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거 치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대학교를. 우등생이 많이 진학하는 거 치고는. 왜냐하면 낙생고나 어떤 우등생들이 많이 가는 분당 쪽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보면요. 성일고, 효성고, 그다음 숭신여고보다 훨씬 많이 보내거든요. 종합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학생들이 상위권들이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1, 2등급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1, 2등급 획득이 좀 어렵고 그리고
효성고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정시로 돌아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구나를 아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씩 조금 더 분석을 해놨으니까요. 자, 이 교과 편성표는 어머님들이 한번 다른 과목들이 궁금하실 때 보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고, 한번 대략적인 것만 성일고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5, 1, 2, 3이 어떻게 될 것인가, 5, 1, 2, 3에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알고 있으면 미리 대비할 수 있죠. 국어 같은 과목, 수학을 위주로 볼게요. 수학 같은 과목을 보면은 수학은 1학년 때 수학이 있죠. 그럼 수학이 여기 수학 그래서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4단위, 1학년 2학기에 4단위를 배운다는 거예요. 4단위는 이제 일주일에 4시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위수는 교과 전형의 평균을 보는 전형. 그래서 평균을 보는 전형에서 아까 제가 1등급을 받으면 얘는 곱하기 4 단위수를 평균을 낼 때, 그러면은 여기 이런 2단위보다는 4단위가 훨씬 중요한 시험이 되죠. 평균적으로는. 그죠? 교과에서는. 근데 종합 쪽에서는 선택 과목이 중요해요. 자, 어쨌든 수학은 1학년 때 이렇게 배워요. 수학상, 수학학. 그다음에 2학년으로 가시면은 2학년 때는 요게 공통 과목이죠. 수원, 수투 이렇게. 요게 수능에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수원, 수투.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보시면은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죠. 여기 심화 국어나 기하 중에서 택 1을 하게 돼 있고요. 문과 학생들은 심화 국어를 선택을 할 거고 이과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성일고의 2학년 이과생들은 수학을 두 과목을 배워야 되는 거죠. 기하도 배우고 그다음에 수원 수도 배우고. 3학년으로 가시게 되면은 3학년 때는 여기 성일고는 요거 1학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2학기는 별로 볼 필요 없고요. 1학기 때까지만 보시면 원래 확률과 통계는 문과 과목이에요. 근데 이공계생들도 무조건 배우게 되어 있죠. 공통 과목으로. 그러니까 수학을 또 배워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쪽에 보시면 미적분을 여기 선택을 해야 되죠. 미적분이 단위수가 더 높죠. 이게 주요니까. 그래서 성일고의 이공계생들은 3학년 때 수학 부담이 좀 높아요. 두 개를 다 한 주요 과목들을. 그리고 이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성일고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200명 중에 한 60명 정도 된다고 보면 200명 중에 그럼 나머지 140명은 문과생인 거거든요. 그럼 이공계를 60명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1등급을 따려고 하면 4%니까 2.4나 전교 2등을 해야 약간 이제 미적분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2학년 때까지 학생이 2점대 후반, 2.9 이 정도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친구가 수능 공부를 선생님 저는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3학년 때 내신을 잘 볼 거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저는 그 전략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실패하는 케이스를 하도 많이 봐서. 왜냐하면 3학년 내신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학생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인원수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과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가 줄어드는데 여기까지는 공통 과목이었기 때문에 200명에서 산출을 한 거거든요. 200명 중에 3등급 했다 그러면 한 40등 정도 한 거거든요. 뭐 한 25등에서 40등 정도 했겠죠, 학생이. 근데 제가 여기 딱 뚝 잘라서 30등 했다고 칠게요. 200명 중에 30등. 잘했죠. 그러면 3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0명 중에 30등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잘하는 애들 다 이공계로 가니까. 그러면 50%이 5등급이거든요. 실제로 5등급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적당히 잘해가지고는 3학년 내신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죠. 혹은 수학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죠. 내신을 잘 받으려면. 자, 그래서 성일고 같은 경우는 수학 부담이 이렇게 두 과목. 그죠? 이렇게 있으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수학이. 과학 같은 경우를 동시에 같이 배우는 거니까 과학을 보게 되면은 과학이 여기 특3이거든요. 생명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특3.
3단위짜리.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수학 2개에다가 그다음 과학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과학 하나를 안 하고 사회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종합전형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겠죠. 과학 쪽 과를 진학을 할 거면. 3학년 때도 마찬가지. 과학 쪽이 여기 또 특3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아이가 1학년 때는 안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힘들긴 하지만 수학 한 과목, 그 다음에 과학도 한 과목이에요. 공통과학 하나. 이렇게 2개만 하고 있다가 2학년 가면은 수학이 2개, 과학이 3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2학년부터는 유지하기만 해도 사실 잘하는 거고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점수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평균이 올라가게 되죠, 아이들이. 그래서 유지를 하려면 이제 공부량이 늘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선택 과목의 의미는 이렇고요. 다른 과목들까지 보시고 싶으시면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정리를 좀 해놨어요. 주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과목이고, 그래서 제가 정리해놓은 표고요. 정리해놨죠. 수학 공통 과목이 수학 상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 1, 2에다가 기하가 선택 과목. 3학년 때는 확통에다 미적분이 선택 과목. 그다음 과학의 경우에는 특3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2학년 되면은 야, 이 과목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거 수원수투는 이거 동시에 하는 건 아니니까 한 개로 치셔야 돼요. 그럼 1개, 2개, 그다음 여기 3개, 5개. 1학년 때는 2개. 과학하고 사회만 보면 이렇게 늘어나겠구나. 여기도 5개. 근데 미적분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대비를 되게 많이 해놔야 돼요. 자, 일단 분석 요약을 보시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좀 적어놨어요.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해서 상위권이 두텁고 입시 실적은 그래서 조금 좋은 편이에요. 종합 쪽에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수능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현재 고1에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해요.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다음 시험 난도는 2등급을 받기 위한 변별력 문학 수준이 굉장히 높다. 특히 수학은 100점이 없을 정도로 논술형 마지막 문제 난도가 높다. 그래서 실제로 영재고 준비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강남 막 등지를 돌아다녔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이번 연도에 학생이 이제 컨설팅 의뢰가 왔는데 이 친구도 100점을 받고 싶은데 논술형 마지막 문제를 못 풀겠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학 심화학습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은 어중간하게 가서는 성일고에서 조금 3등급 이상 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교과 부담은 고2, 3학년 때 수학 부담이 높고 확통이 공통과목으로 선정되어 있다. 그렇죠? 과제 부담은 크게 없고요. 상위권 학생에 대한 입시 컨설팅은 좀 좋은 편이고 상위권 학생을 위한 창의 통섭반도 운영을 하죠. 근데 어쨌든 점수를 잘 받는 게 좀 중요해요. 자, 성남고는 제가 이 과제 편제표는 보지 않고요.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성남고도 어느 고등학교든 고2로 가면서 좀 공부 부담이 느는 건 맞는데요. 성남고는 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한 과목만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특3을 하게 돼요. 조금 낫죠. 성일보다는. 그다음에 3학년에 가면 역시 수학이 확통이 공통 과목이 돼버리고 선택으로 미적분을 하게 되는데 대신에 탐구가 과학 탐구가 2과목만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교과 부담 자체는 성남고가 훨씬 적죠. 자, 공립고등학교로 입시 실적은 보통이고요. 시험 난도는 좀 평범한 수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 때 크게 잘하지 않았던 8, 90점 정도의 아이.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애가 좀 열심히 따라왔어요. 지금 고3이거든요. 얘 2등급 정도 받고 있는데 수학을. 잘하죠. 2등급이면 완전 상위권이거든요. 근데 한 90점 정도나 80점대 후반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까지도 센 정도만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어요. 학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서나 센 정도 수준으로만 해도 맞출 수 있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성과가 비교적 좀 쉽게 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교과 부담은 좀 다른 학교에 비해 낮고 기하 과목 편성이 없어요. 내년도 지금 고1 올라오는 아이들의 교과 과정 편제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공계생들은 기하 과목에서 어떤 종합전형 준비는 좀 다른 학교에 비해 밀릴 수 있겠죠. 왜 너는 기하를 안 배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교과에 대해서는 종합 쪽에 이공계의 상위권 학생들의 종합 전형에는 좀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상위권 학생 말고 한 중위권 학생들이 가천대 이상을 노리는 그런 데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점수 따기가 좀 쉽기 때문에 내신 점수를. 과제 부담도 크게 없고요. 입시 컨설팅은 사실 복불복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대부분 좀 별로 안 좋아요. 대부분 좀 공고등학교고 책임감이 좀 덜한 게 있어요. 자, 다음 성남여고. 성남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학생들이 좀 이제 많이 가는 학교고요. 수학 보시면 이제 여학교다 보니까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남여고 학생들 중에 여기 이제 3학년 때 수학 선택을 둘 다 미적분 확통 이렇게 있거든요. 이공계생인데 확통을 선택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적분으로 가서 성공을 못할 것 같으니까. 뭐 한 3, 40명 모이면 1등급 받기 되게 어렵잖아요. 전교권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문과 쪽이든 아니 이공계 쪽에서 만약에 좀 뭐랄까 이공계인데 여학생이 이공계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평생고가 나은 것 같고요. 성남여고보다는. 그래서 성남여고는 이공계 말고 문과 쪽의 여학생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 탐구는 이렇게 택3, 택 2에서 3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시험난도 좀 평범하고요. 변별력 문항도 역시 수준이 크게 높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를 비교적 쉽게 낼 수 있다. 그래서 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학원에서 성적 향상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명 정도 선정해서 장학금도 주겠다. 그리고 컨설팅도 해주겠다. 그래서 성남여고 학생이 들어왔는데 이 학생이 4등급을 받고 싶어 했거든요. 수학을. 그 전에 5등급이었고. 근데 4등급 선성이 시험 난도가 쉬우니까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느 학교든 1에서 3등급은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위권. 4등급 이하는 확실히 여기에는 좀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벽, 심화 공략을 해야 되는 벽. 그래서 성남여고의 4등급도 60점대면 돼요. 동광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문제 어렵다 그랬잖아요. 40점대면 4등급이 되죠. 40점대. 동광고는. 성일고 같은 경우에도 한 5, 60점대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난도는 여기가 성일고가 더 높은데 여기 이 4등급의 점수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어느 학교든. 그래서 좀 어떻게 따져보면 공부가 좀 재주가 없는 학생도 있잖아요. 공부가 재주가 없는 학생들은 여기서 수학 쪽에서는 너무 높게 잡지 말고 4등급 선상을 잡고 국어, 영어, 탐구 이런 쪽에서 국어나 사회가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한 3등급 선 잡고 이렇게만 잡아줘도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 갈 수 있거든요. 가천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게 막 영수가 한 4, 5 정도 선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가 막 국어랑 사회가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대학교가 되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뭐 과제 부담도 크게 없고요. 입시 컨설팅 좀 약한 거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학원에서 컨설팅은 많이 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수학 부담이 좀 적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그 상태. 미적분을 하든 확통을 하든. 그죠? 다른 과목은 아까 다른 학교 2과목 뭐 이렇게도 있었죠. 그래서 공부하기는 좀 좋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크게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면 좀 점수가 나오는 편. 동광고 볼게요. 자, 동광고가 원래 미술 중점 학교였다가 이제 완전 인문계로 전환하면서 좀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고2 때 수학 부담이 정말 커요. 이 수학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거 셋 다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수원수토 확통을. 그래서 세 개를, 그러니까 이 수원수토는 하나라고 보셔야 된다 그랬고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그래서 이 2과목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사실 확통을 2학년 때 배우면 수능 대비하기가 좋지 않아요. 확통 3학년 때 배우는 게 좋거든요. 수능 시험에서. 왜냐면 이거 세 개를 이 세 개가 수능 과목인데 2학년 때 다 배워버리면 좀 부담이 되죠. 그다음 고3 때는 오히려 문과생들은 수학 과제 탐구 그래가지고 별거 안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복습하죠. 이렇게.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걸로. 근데 이과생들은 미적분 기하. 역시 둘 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미적분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선택 과목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2학년 때 수학 부담이 좀 크다. 그다음 여긴 특3이고요. 자, 이 시험난도 매우 높은 편 했지만 수학의 경우 최고 난도 문항이 어렵다기보다는 중킬러 문항의 수가 많다. 그래서 5, 60점대에서 3등급이 형성이 된다.
수학이 약한 학생은 2등급 이상의 결과 내기가 매우 어렵다.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데 동광고에서 이런 전략을 잡으신 분도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이제 추천 학교에도 적어놨는데 어머니가 아이가 국어랑 영어랑 사회는 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잘했어요. 실제로 1, 2등급 선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수학이 어렸을 때부터 젬병인 거예요. 아이가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근데 동광고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광고는 4등급 컷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4등급까지는 어떤 학교든 한 40점대라 그러면요. 40점대. 어떨 땐 30점대거든요. 동광고는 3, 40점대. 그럼 요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4등급 이하의 문제들은 거의 교과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만 풀었을 때 4등급 따기가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는 동광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여고 이런 데는 60점대까지 가야 4등급이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걸 이용해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지금 고3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4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확통 과목이 공통 과목이라 높고 문과 계열 학생은 수학 부담이 매우 적다. 그래서 고3 때는 크게 할 게 없어요. 수능 준비를 안 하게 되면. 과제 부담은 크게 없다. 그래서 동광고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광고는 남녀공학이죠. 그래서 여학생들도 남학생들도 좀 약간 차선책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학교이기도 해요. 특징을 아시고 이제 너무 충격받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심화 공부 안 돼가지고 한 50점 받더라도 4등급 정도 가능하다. 자, 평생고 같은 경우에는 제 목요이기도 한데요. 역시 2학년 때 조금 수학 부담이 좀 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는 더 문제가 이 탐구 쪽이에요. 탐구 쪽이 과목이 많죠. 그래가지고 과학과 이공계생 같은 경우는 과학을 내가 택사야? 네, 맞습니다. 깜짝이야. 네. 그래서 제가 음소거 일단 시킬게요. 조금 이따 질문은 받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이 과학 4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학 3개랑 사회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부담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공계 대학을 진학을 할 것 같으면 과학 4개 다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과목이. 시험 난도는 보통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형성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90, 80, 70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상식적으로 가는 점수예요. 중학교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들죠. 그 다음에 교과 부담은 고2 때 이게 좀 높고 탐구 과목 때문에 매우 부담되는 상황. 다만 학종엔 유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학생들이 이공계로 가는 여학생들이 약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평생고에서. 물론 이제 과학이나 수학이 좀 월등히 뛰어난 학생들은 잘 하는데요. 잘 따라가고 좋아하고 이런 학생들은. 좀 어중간한 학생들은 교과 부담이 너무 커서. 근데 평생고 같은 경우는 효성고랑 좀 다른 게 효성고도 특사 이러거든요. 조금 다른 게 평생고는 시험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효성고는 시험 난도가 과학도 높아요. 효성고는 국어도 높고 영어도 높고 과학도 다 높거든요. 높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효성고의 한 4등급선, 3, 4등급선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일찌감치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면서 정시를 치르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정시 공부를 하죠. 근데 평생고 좀 애매한 거죠. 평생고는 학교 시험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정시 공부가 또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교과 부담은 부담대로 되고 아이들이 그래서 평생고에서 만약에 이과생으로 가서 성공을 하려면은 과학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물리, 화학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놓으면 2학년 때 훨씬 편하죠. 네. 자, 다음 과제 부담 크게 없고요. 입시 컨설팅도 사립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괜찮아요. 뭐 여기도 이제 평생고도 과학 중점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성일고를 제외하고는요. 성일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성일고를 제외하고는 우반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선택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저 과학 중점반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성적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효성고. 효성고는 보시면은 이제 수학 공통 과목, 그다음에 수원 2, 그다음에 여기 확통 기하 중에 택일. 그래서 이과생들은 기하를 하겠죠, 이렇게. 확통을 안 배우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공계생들은 좀 쓸데없는 과목은 안 배우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교과 부담은 만만 여기도 특사예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미적분, 그 다음 택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생고보다는 여기가 좀 낫죠.
효성고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과학을 2학년 때 하도 치이다가 수학도 이렇게 과목이 많으니까 치이고 2학년 때 막 볼터지게 공부하다가요. 그래도 한 3등급 선인 거예요. 왜냐면 상위권이 많이 진학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그럼 상위권 어머님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입시 컨설팅도 잘 아시고 준비도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과학 과목 다 선행학습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3등급 이상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공부 잘했는데 3등급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 과목들 공부해야 될까요? 물리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이런 어렵거든요. 이런 2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버리면 안 돼요. 저 정시할 건데요. 이렇게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과제 부담이 2학년 때 굉장히 큰 편이다. 그래서 1학년 때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고 상위권에, 극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우수한 학생이 많아서 상위권 경쟁이 치열하고요. 시험 난이도는 변별력 문항이 좀 어렵고 성일고랑 거의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수능 기반으로 내신 출제. 좀 다른 건 뭐가 있냐면 효성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어려워요. 객관식 한 3문항 정도가 최고 난도고 성일고는 논술형이 어려워요. 객관식 1문제 정도에다 논술형 2문제 정도. 이런 차이가 좀 있죠. 찍어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찍어서 몇 개 맞추느냐가 약간 1등급, 2등급을 결정하고 뭐 이런 일도 많이 벌어져요. 사실. 그래서 그렇고요. 교과보다는 고2 때 굉장히 높은 편이고 과제보다는 높고 입시 컨설팅은 상위권에게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약간 애매한 아이들이 정시로 빨리 전환해서 사실은 입시 실적이 한 4등급 이하 때에서는 제가 볼 때는 4등급 이하 때에서는 오히려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숭신여고. 도 이렇게 2학년 때 보시면 교과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수학이 일단 적잖아요. 하나잖아요. 그죠? 여기도 택산.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 여기 이제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확통을 무조건 배우고요. 이공계생들은 미적을 배우게 되죠. 대신에 여기가 좀 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균형은 좀 잡혀 있는데요. 숭신여고는 다른 거보다 여학교인데 상위권 경쟁이 좀 치열하고 제가 아까 치면 내신 평균 점수가 가장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 난도가 약간 보통 수준인데 워낙에 높은 점수가 많아서 등급 따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실수 하나가 되게 큰 그런 차이를 벌어지게 하고 하나 찍어서 맞춘 게 또 큰 차이를 벌어지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1학기 때 이런 경우가 있었죠. A랑 B학생이 있는데 B학생이 수학을 훨씬 잘해요. 훨씬. 근데 A학생이 변별력 문제를 찍어서 맞췄어요. 대부분 맞추고. 그래서 얘가 95점 몇 이런 식으로 맞았고요. 한 문제 틀린 거죠. 얘가 근데 실수해가지고 2개를 틀려서 90점대였거든요. 근데 얘는 1등급이고 얘는 3등급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숭신여고는 좀 치열하다. 그래서 뭐 입시 실적은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권 아이들이 워낙에 많이 진학하고 학교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위권 학생들의 그런 풀과 학부모님들의 어떤 능력이 되겠죠. 수면 시간이 좀 적고요. 그래서 대부분 되게 성실한데 아이들이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데에 비해서 한 3, 4등급 아이들이 입시 실적이 좋으냐? 좀 그렇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질문을 먼저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등학교 선정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지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이 원서를 쓰실 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남 학군. 그래서 1단계는 학군 내 배정이라고 그러고요. 2단계는 구역 내 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쉽게 얘기하면 학군이 성남 학군이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뭐 분당 쪽도 쓸 수 있겠죠. 그다음 2단계는 구역 내 배정이기 때문에 중원구랑 수정구에 있는 학교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망은 여기 보시면 정원의 50%를 뽑는다. 그리고 여기도 나머지 50%를 뽑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일고 같은 경우는 평생고도 그렇고요. 성일고 평생고 좀 인기 학교거든요. 그럼 성일고를 내가 여기 일지망에다가 썼다.
그럼 여기 일지망에 성일고를 쓴 사람들끼리 붙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하는 거거든요. 추첨. 그래서 추첨해서 50%를 선정을 하고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다음 지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지망으로. 근데 만약에 동광고가 있었다고 칠게요. 동광고가 1지망에 정원의 50%를 뽑을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40% 정도가 이제 지망을 하셔서 미달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10%가 이제 남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10%를 갖다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뽑아낼 때 아까 그 이지망에 동광고를 썼던 사람들이 또 붙는 거죠. 추첨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1지망, 그다음에 여기에 1지망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될 확률이 높죠. 웬만하면 둘 다 쓰시면은.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사실 성일고를 지망을 했는데 뭐 효성고를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풍생고를 썼는데 다른 데를 갔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애들 와서 울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그런 건 정말 하늘의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1지망에다가 쓰고 2, 3, 4지망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분당권의 유명 학교들,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 여기다 쓰고 마지막 지망에다가 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쓰는 게 뽑힐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도 좀 이건 이론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쓰고 싶으신 데를 1지망으로 쓰시고 결과를 좀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제 안 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지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좋은 꿀팁 있으시면 서로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케이스별로 이제 어떤 학교들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걸 먼저 볼게요. 이제 현장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도 졸업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개만 골라봤고요. 자, 경희대 국제통상학과 간 친구인데 수학을 못했어요, 아이가. 수학을. 타 과목은 뭐 그럭저럭 잘하는 편이었는데 수학을 못했다기보다도 이런 게 안 돼 있었죠. 심한 능력, 선행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었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랑 만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90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고 계속 2, 3등급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풍생고여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풍생고는 교과서 기반으로 하고요. 변별력 문제도 교사용 교과서 자료에서 약간 변형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만 좀 잘 풀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친구는 좀 독한 아이였기 때문에 되게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 부분을. 근데 얘가 만약에 성일고였다? 그러면은 2, 3등급 못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동국대 수학교육과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국어를 되게 못했고요.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수학은 고1 때도 계속 이제 1, 2등급. 근데 전체 평균은 3등급 정도. 그래서 정시로 가기로 했고요. 국어는 좀 못했지만 나머지는 다 잘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성남고나 풍생고 학생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수학을 1등급을 받았더라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변별력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이스토리 수능 문제집 걔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이스토리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완전히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내신 점수를 잘 받게 되었죠. 근데 만약에 풍생고나 성남고였다면요. 컨설팅이 좀 다르고 얘가 적당한 노력만 했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에 비해 수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었죠. 이게 효성고나 성일고여서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애가 욕심이 있어서 수학에. 그래서 학생에 따라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공부 잘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지만요. 이제 이 친구도 공부에 재주는 별로 없었는데 되게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고 숭신여고. 그래서 되게 많은 과제를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학교 생활도 나름 잘했는데 내신은 한 5등급 정도. 수능 시험 영어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영부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영어를 구원하는 마법사 5등급 이상 다 모여라. 5등급이야. 내가 영어를 갖다 수능 시험 맞게 해줄게. 이런 강좌를 제가 열었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비롯한 친구들 때문에 영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서, 그리고 영어학원을 가도 얘네를 안 받아주니까 열었었는데, 지켜보니까 영어 공부를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2시간이 공부가 아니라 인강 켜놓고 베끼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걸 3년간 2시간씩 계속 낭비해 온 거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이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성남여고 학생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송신여고 좀 잘 안 맞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성남여고 학생인데요. 정말 공부 못했어요. 중학교 때도 못했고, 중학교 때 되게 못했죠. 수학도 거의 못했는데 1학년 2학기가 좀 쉬워요. 이때 마음 먹고 좀 공부를 했고, 이때 지금 현재 백원장이 가르쳤는데 한 20, 30점대였던 게 한 70점 가까이 교과서만 죽어라 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재미를 좀 붙이고 공부 쪽에,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얘가 안양대 사회복지학과가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성과예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재밌게 살고 연락도 자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정하는 게 어떤 입시 결과나 단순하게 아니면 뭐 이런 것들로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아이가 맞는 학교가 어디일까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큼직큼직한 케이스별로 추천 학교들을 적어놓기는 했어요. 자, 수학이 최상위권이다. 정말 잘한다. 그리고 수능도 공부가 좀 돼 있다. 내가 국어 영어. 그러면은 이런 고등학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숭신여고보다는 이렇게 셋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잘하면, 왜냐면 이 세 개 학교는 정말 잘하는 아이들과 그 다음에 정말 그냥 보통 아이들이 극명하게 점수대가 갈리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하면 티가 나죠. 그리고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되면 수능 시험에도 도움이 되죠. 지금 현재 중3들은 수능도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약간 정면 돌파를 노려보는 게 좋겠죠. 근데 수학 심화 공부는, 심화 능력은 이게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좀 쌓아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심화 공부가 좀 부족하지만 과학은 좀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풍생고가 좋죠. 종합전형이나 이런 쪽으로 갈 거면 풍생고에 과학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내신 등급 따기가 좋겠죠. 자, 수학 심화 능력은 또 역시 부족하지만 중등 내신은 상위권이다. 그러니까 성실한 학생이란 얘기죠. 막 190점대를 받고 있고, 그럼 이 학생들은 이런 데에 가면은 약간 결과가 나와요. 여기 숭신여고도 좀 포함시킬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좀 치열하고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성실한 학생들이 갔을 때 어떤 빛을 볼 수 있는 학교들. 근데 성실하기만 하고 심화 능력이 부족하면 이런 학교들에서는 빛을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과학에 자신이 없는 이공계 지방 학생들. 근데 이공계를 하긴 할 건데 과학에 자신 없어. 이렇게 되면은 교과 전형을 노리는 게 낫고요. 교과 전형에서 성남고, 성남여고 쪽에서 약간 평균 점수를 올리는 전략을 짜주는 게 좋겠죠. 물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맞춰보셔야 전략은 정확히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인서울이나 인류대를 지망하는 경우에 제가 적어놨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위권인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중등 상위권. 근데 중등에 뭐 상위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는 그냥 학교 성적은 잘 봤는데 공부 태도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는 뭐 열심히 하는데 뭐 학교 성적이 안 나온다든가, 그런 아이들도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어떤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수학이 비교적 강하다. 그럼 이렇게 가면은 약간 이제 여기는 이제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심화 능력이나 이런 건 배양 안 돼 있더라도 이렇게 가면은 조금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죠. B 학생이 수학을 훨씬 잘해요. 훨씬. 근데 여기는 성일고예요. A 학생 풍생고거든요. 1학년 1학기 지금 끝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얘 1등급 받았거든요. 근데 얘는 3등급 받았어요. 그렇죠? 실력은 얘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적당히 잘하면 풍생고가 같다는 얘기죠. 적당히 잘하면. 그래서 이렇게.
자, 수학 능력 보통이고 이해는 됐지만 성실하다 아이가 좀. 그래서 성실해서 약간 계속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아이가 약간 의욕적으로 변할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돼요. 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이거든요. 학교 시험이 비교적 쉽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수학에 재주가 없는 학생인데 성남여고 학생인데 약간 저번에 40점대였는데 이번에 50점대 중반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수학 능력이 부족하고 4등급 이하가 예상된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되게 안 한다. 그랬을 때 약간 여기도 이제 아까 동광고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4등급 따기는 이제 등급컷 수학 등급, 수학 얘기거든요. 수학 얘기. 수학 4등급 따기는 동광고 점수가 낮아요. 한 40점대면 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서 이제 40점대 밑에만 좀 열심히 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 좀 잘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몇 가지 이제 군들별로 제가 나눠서 이렇게 추천 학교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 성향하고 이런 것들 판단해서 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죠. 우리 아이는 어떤 분위기가 중요하다. 공부 분위기가 나쁜 학교는 없어요. 공부 분위기가 고등학교에서 나쁘다 이런 학교는 없고요. 그 다만 이제 풍생고랑 숭신여고, 효성고 이런 쪽이 약간 외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라는 느낌은 있죠. 강연이 알아? 그 있어. 잠시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어머님들이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최고다. 전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등교 시간이 막 1시간씩 되고 효성고 이런 쪽 그러면 애가 약간 체력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은 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학원하고도 또 거리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자, 내신 유리한 학교가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막 심화 능력이나 막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히해서 내신을 갖다가 한 3등급대를 따서 가천대 이상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운 학교에 들어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좀 잘 판단하셔서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적당한 노력, 정말 뭐 이런 뭐랄까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게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쉬운 학교로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버티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이면 조금 어려운 학교에 가서 정시 쪽 능력도 좀 가다듬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학원에는 많은 아까쯤에 보여드렸던 것들 외에도 되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좋은 스토리들, 그리고 또 실패한 스토리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지금 말씀드린 연구의 결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또 판단이 좀 애매하시면 저랑 의뢰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